우리적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4월 5일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식목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가 되면 건조해지고 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많은 산불이 일어나곤 합니다. 더불어서 재선충이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소나무가 말라 죽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사날에서는 식목일을 맞아 우리의 살림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속속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먼저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도합니다.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북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최고치를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기후변화와 방제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림병해충 그리고 산불 더불어서 산사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3대 산림 재난으로 불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이 병충해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병충해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일으킨다고 해요. 어떤 병인가요? 네, 아마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자동차로 이동하실 때 보면 이 소나무 숲에 이 소나무의 솔잎이 젓갈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른 나무들처럼 소나무가 이 색깔이 바뀌는 이유가 병에 걸려서 그런데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이 매개충인 북방수염 하늘소 또 솔수염 하늘소가 이 고사된 소나무에 들어갈 때 이 잠복해 있던 이 재선충이 나오게 되면서 재선충이 나무의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서게 됩니다. 이때 솔잎이 젓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일단 재선충이 나무에 침입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한 쌍의 재선충이 20일 만에 20만 마리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은 늘 나오는 뉴스이자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 경북 지역에는 그 피해가 크다라는 뉴스를 이맘때면 접하는데 그러면 청장님, 우리 경북 지역에는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언제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전국적인 통계로 봤을 때에는 어떤 현황인지 궁금하네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구미시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발생된 이후에 경북 지역 19개 시군에서 현재 발생된 상태고 전국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약 48%가 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감염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5단계로 구분하는데 가장 심한 건 극심, 그다음에 심, 중, 경, 경미 단계로 구분하는데 극심 지역이 경북 지역에 안동, 포항, 경주 3곳이나 있고요. 반면에 울진 지역은 최근에 2023년도에 다시 총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국적인 수치를 보니까요, 2014년도였죠. 218만 그루. 그러니까 그때 대혼란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가장 큰 피해를 남겼고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였죠. 2023년에는 107만 그루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일단 이 원인이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재선충병이 급작스럽게 확대됐다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요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최근에 겨울철 가뭄과 봄철의 고온,
그리고 장기간에 거친 고온 기간이 건조하면서 솔수염 하문수 같은 매개충이 빨리 우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활동 범위도 넓어졌고 자연스럽게 소나무 제선충병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기간을 제공함에 따라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인위적 요인 중에서 또 어려웠던 것 하나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소나무 자연충병의 방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후변화, 코로나 더불어서 자원 부족을 꼽아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피해 목수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방제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소나무 제성충병 자체를 죽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나무 자성충병이 감염되면 100% 죽기 때문에 소나무 제성충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절한 방제만이 최선의 길이고요. 이런 방제 방법으로는 매개충을 RS나 애벌레 때 우화하기, 성충이 되기 전에 파쇄를 하거나 혹은 약재를 통해서 훈증을 해서 박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박멸하는 것 외에 예방 약재를 통해서 다른 나무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약재를 주요한 문화재 혹은 도시 지역의 핵심적인 소나무에다가 예방 약재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 약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방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논란이 있으면서 지난해부터 항공 방제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공 방제는 중단했지만 이 드론 방제로 이 방법을 좀 바꿨다고 하던데, 이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산림 지역에서 인근에 이 과수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항공 방제 시기, 드론 방제 시기가 과수나무들의 화분 시기와 또 겹쳐서 꿀벌이 죽거나 화분을 좀 방해하거나 이런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농민들 사이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꿀벌의 개체수 감소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충분히 규명이 안 되었지만은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먹이, 기주식물의 감소 등을 이유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먹이 활동이 부족했고 더불어서 응애 피해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약재 관련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결과 약재가 꿀벌의 직접적인 피해를 충분히 줬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정밀 드론을 통한 방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 드론을 할 때도 국립산림과학원 혹은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의 전문가들과 방제 방법이라든가 약재 등을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선충병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을 좀 지켜봐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올해 남부지방산림청의 목표, 이 제선충병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림청에서는 2030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선충병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극심 지역을 심지역으로 혹은 심지역을 중지역으로 감염 수를 줄이려고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단기간 저희가 방제를 한다고 급작스럽게 감염목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방제를 통해서 단계를 낮추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극심 지역 중에 하나인 포항, 경주, 안동 이 지역에 공동 방제를 통해서 올해 약 4만 헥타르의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원활한 소통과 저희가 미처 방제하지 못하는 구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역방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지역방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방제 계획이라든가 방제량이라든가 그 밖에 필요한 부분의 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방제를 잘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결국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이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요. 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이 좀 들쑥날쑥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산이 2022년을 보면 559억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219억으로 늘었고 올해는 다시 1046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실제 이 방제를 하고 성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간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이 예산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 필요한 만큼 방제를 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방제 예산이 어떻게 좀 배정이 되고 부족하지는 않는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방제 관련해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 감염목하고 감염 우려목을 그 전년도에 저희가 예찰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기재부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노력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지만은 가을철이나 돌발적으로 재선충병이 발견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추가 예산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예산이 어떤 해보다 유난히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사전에 예찰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일부 재정 자립도가 충분하지 않는 곳에서는 산림청에서 예비비라든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최대한 방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소나무 재선충병은 완전 박멸은 좀 어렵다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최근에는 유럽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퍼져가지고 상당히 소나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휩쓸고 간 이후에 약 80에서 90%가 소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체가 과거보다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에서 다른 수종으로 바뀌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만큼 다른 수종이 그만큼 빠르게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기후변화는 식물들이 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치하게 된다면은 황폐화되고 자연스럽게 적응 못하는 식물이라든가 이 소나무라든가 그 밖의 식물들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전체 생태계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 1,000억, 500억 이렇게 쓰지 말고 완전 박멸하자. 올 한 해 아니면 단계적으로 한 3년 동안은 2,000억씩이라도 투입을 하자. 이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너무 찔끔찔끔 배정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마 가장 기승을 불렸을 때는 예산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 그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모든 예산을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평균치를 맞춰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과학적인 예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염목이라든가 우려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전체적인 데이터에 평균 내서 그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면은 그만큼 방제 수준도 높아질 거고 하지만 단기간에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걸 박멸하겠다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2, 3년 크게 사업을 한 이후에 한 3, 4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줄이거나 이랬을 때는 또다시 3년 혹은 5년 뒤에는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우리 지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울진에는 금강송 군락지가 있죠. 더불어서 경주에는 남산 국립공원도 있어요. 이게 이 피해가 매년 어느 정도가 발생할까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 지역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울진의 경우 금강 소나무의 군락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약 3,700헥타르가 보호지역으로 있고 이 안에는 대왕소나무, 500년 소나무 혹은 못난이 소나무 등 보호수가 3그루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소나무들이 약 8만 5천 본 이상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울진군에 한 그루가 소나무 제선축병이 발견되었고요. 긴급 방제를 통해서 그걸 방제를 했고 그 이후에 드론, 항공, 지상 방제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이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에 울진군은 다시 청정지역으로 바뀌었고요. 반면에 경주국립공원 남산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제선축병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른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요. 꾸준하게 방제를 통해야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산림청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시기가 되면은 늘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역민들께서 신경 써주고 좀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을 좀 당부하고 싶으실까요? 일단 지역민들께서는 소나무 제선축병이 감염된 지역에 계신 분이라면은 소나무류를 함부로 이동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게끔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동할 경우에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등산하시거나 주변의 산에 감염목이 발견되면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림에 대한 병해충과 함께 산림 재난으로 꼽히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아마 이 시기에 가장 극성이고 걱정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 바로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봄철이 되고 건조한 날씨, 딱 요즘 같은 날씨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이 산불이 날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경북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요. 그동안은 또 어땠고 어떤 원인들이 주로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경북 지역의 산불 현황을 보면은 연평균 92건이 발생됩니다. 이런 산불의 원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적인 요인으로 말씀드리면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요인이 큽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겠고요. 특히 92건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게 입산자나 영농 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의 원인으로 해서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비와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6건으로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이 지자체 혹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많은 산불의 위험이 줄어든 걸로 파악됩니다.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울진 산불을 아직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야간에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 산불을 다 지나고 나면 장비가 좀 언제 보강되나 이런 아쉬움이 늘 남았거든요, 청장님. 지금 장비 보강 계획이나 야간 진화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겁니까? 예, 주간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가 집중적으로 진화를 하고 야간의 경우는 고성능 진화 차량을 도입해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진화 차량과 비교해서 약 5배의 진화 용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진화 역량이 더 확대되고 또한 열화상 드론이라든가 확산 예측 시스템이라든가 AI 도입을 통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첨단 기능이 가미된 야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불 예방에 관해서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아니라 화렵수를 심어야 산불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물론 찬반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울진 산불이 났던 지역, 사실 이 산주들의 요구 때문에
소나무가 다량 시체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네. 들어볼까요? 지난해 이 산불 피해지 1,658헥타르에 381만여 수목을 심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수목별로 보니까 소나무가 180만 본,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90만 본, 이 잣나무가 33만 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산주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산림청이 좀 개입을 하거나 이 소나무 단일림 대신에 좀 호남림을 조성하자,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청장님. 예, 산림청에서도 소나무 대신에 다양한 수종을 심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지자체를 통해서 산주들한테 그러한 방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주들은 개인 소유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수종을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부 산주의 경우는 밤, 호두, 대추 같은 단기 임산물을 원할 수도 있고요. 또 송이 같은 것을 원하면 다시 소나무를 원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꿀을 위해서 밀원 수종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산주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만 전체적인 내화수림이라든가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혼요름으로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내화수림을 위해서 참나무류라든가 그 밖에 밀원수종이라든가 또 화렵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또 산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비록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산주들에게 아까 소나무 재생충병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소나무 대신에 다른 수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청장님,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경북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이유가 결국에 소나무가 쭉 숲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재선충병이 또 피해를 입으면 옆으로 번지는 효과, 이 산불도 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계획을 좀 짜고 중간에 이 소나무 숲을 비워두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는 혹시 가능한가요? 개인 산주의 동의 하에 가능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개인 산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헌법에 보장된 어떤 재산권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다만 구그림이 일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혼요림을 조성하든가 이를 통해서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의 산주들 입장에서 소나무를 심는 대신에 밀원수를 심거나 수목을 바꿨을 때 좀 인센티브가 있으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수목을 변경하는 경우에 산주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산주들이 새로운 수종을 심고 싶을 때는 저희가 관련된 수종에 대해서 묘목이라든가 그 밖에 조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산주 같은 경우는 단기 임산물이나 약용식물 같은 경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구하기가 어렵지만은 산림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산주 요구에 맞춰서 그런 수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산림과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담당자와 얘기하시면은 충분하게 수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에요. 산불에 대한 이야기, 산불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침엽수냐 화렵수냐, 저희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와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첨예하게 입장이 다르시더라고요. 일단 침엽수위 같은 경우는 겉에 수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타고 불에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렵수의 경우는 일부 화렵수는 코르크층이 두껍기 때문에 불에 타더라도 쉽게 회복이 가능하고 잘 타지 않는 성향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화렵수가 훨씬 산불에 강하다는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엽수든 화렵수든 자연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화렵수로 바꾸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침엽수로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연 생태계 내에서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밸런스를 위해서는 침엽수와 화렵수를 적절하게 인간의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소나무 숲 일부 지역에는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소나무 숲 군락지를 점점 오히려 줄여나가는 것도 산불 피해를 좀 방지하려는 노력 중에 일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지역에 한해서 너무 확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방화선 차원에서 화렵수를 심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다만 소나무의 경우는 전 세계 열대 지역부터 한대 지역까지 대표적 수종입니다. 소나무는 죄가 없고요. 병이든 화재든 산불이든 소나무가 원인은 아닙니다. 소나무가 그 원인이 아닐 뿐더러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관리하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단수님이 됐을 때는 필요하다면 일부 지역의 일부 산에 대해서는 혼여림이라든가 내화수림대를 조정해서 산불, 대형 산불을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바와 같이 그거에 따라서 소나무냐 다른 나무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수종을 단기간에 바꾸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소나무에서 우리가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적지적소가 아니면은 소나무림으로 장기간을 거쳐서 천이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청장님도 말씀을 내주셨지만 울진과 봉화 같은 지역은 소나무 단일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울진, 봉화, 삼척, 강릉 우리나라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 가장 잦은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건조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단일림이 너무 많이 빽빽하게 조성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다른 수목을 심더라도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른 활렵수들이 생존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청장님.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화렵수라든가 다른 혼여림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단수님이 너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또 소나무 재성증병이라든가 대형 산불로 막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하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입지를 봤을 때 강원도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은 소나무림이 주축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입지를 봤을 때는 소나무가 가장 살기 좋고 원래 풍성한 소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관광자원 그 밖에 또 이후에 송이라든가 단기 임산물로서의 중요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산림을 살리는 방제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남기고 싶으신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나무 재성충병과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게 아름다운 삶과 숲을 전달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최룡규 기자의 정리의 말씀도 들어볼까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떠올려보면 이 민둥산을 숲이 우거진 산으로 바꾸고 그린벨트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산림자원을 지키고자 했던 이 정신이야말로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산림 또 산불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우리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